예,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너무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둘째 시간은 좀 짧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 형성의 평가 및 비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17세기의 로크는 지식은 연합에 기초한다고 말을 했고, 파블로프는 그렇지만 이 로크를 넘어서서 경험적인 실험을 통해서 연합의 몇 가지 원리를 더 밝혀내게 됩니다. 순수한 사색의 영역으로부터 학습 이론을 이끌어냈고요. 파블로프가 조건 형성에 관한 모든 사실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한 조건 형성은 어느 정도 선천적인 반응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평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습 이론을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은 최초의 학자였다. 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파블로프는 파블로프가 말한 이 기본 개념이 뭐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후속 학자들이 조건 형성의 원리가 동물의 반응을 넘어서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행동 반응이 아닌 정서적인 반응, 예를 들면 공포나 불안, 행복 이런 것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맛과 질병 이런 것들은 잘 연합되어 학습되지만 시각이나 청각 이런 것들은 이제 질병과 연합이 잘 안 되어 학습이 되지 않는지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학자들은 조건 형성에 발생하는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간의 연합을 좀 더 인지주의적인 정보 처리와 해서 해석했고, 조건 형성이 잘 안 되고 잘 되고에 대해서는 유기체의 어떤 준비성, 여기서 유기체라고 하면은 실험 대상이고 이제 우리 인간도 이제 그 유기체에 속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이러하고요. 그 다음에 조작적인 조건 형성입니다. 스키너가 관심을 가진 게 바로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인데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자극과 반응, SR이라는 패턴으로 학습을 성경했어요. S는 스티뮬러스 리스판스라고 했어요.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극을 주니까 뭡니까? 조건 우리 파블로프가 말하는 거는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주니까 뭡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음식물은 뭡니까? 무조건 자극이라고 했죠. 개에게 음식물은 무조건적인 자극입니다. 음식을 넣어주면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자극이고, 이 침은 무조건적인 반응이에요. 음식은 무조건적인 자극, 침은 무조건적인 반응. 그러면은 조건적인 자극은 뭡니까? 불빛이라는 거거든요. 불빛이나 아니면 종소리 이런 것들이 조건적 자극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블로프는 뭐냐면은 이 이론을 그래서 SR이라고 합니다. S는 자극 스티뮬러스라고 해서 S, 그 다음에 리스판스라고 해서 R, 해서 SR 이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근데 스키너가 관심을 가진 것은 반응적 행동이 아니라 어떤 조작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블로프는 뭘 주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작적 행동에서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동물을 우리 안에 묶어놓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서 환경에 대해서 조작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너 상자에 보면 이제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책에 보면 조금 더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스키너 상자가 우리 책에 없나요? 스키너 상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상자 안에 개나 아니면 동물을 넣어 놓는 거예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럼 막 다니다가 뭘 모르고 툭 눌렀어요. 누르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게 나오고. 그래서 스스로 조작한다라는 거예요. 자극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극을 줘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조작을 해서 뭡니까? 조작을 해서 자극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고 또 그거 보면서 더 강화가 일어나고, 이게 바로 조작적인 조건 형성입니다. 반응적 조건 형성은 뭡니까? 뭔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조건 자극을 주고 무조건 자극을 주니까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뭡니까?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더 강화된 자극들을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키너 상자 안에 넣어놓으니까 동물을 넣어놨어요. 뭐 고양이. 여러분들 집에 왜 개 키우거나 이렇게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그 물 이렇게 이렇게 혼자서 개가 뭐 애완견 혼자서 집에 놔둬도 알아서 물 먹도록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이걸 툭 누르니까 물이 나와요. 그럼 알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물 먹고 싶을 때 거기 가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거예요. 조작해보니까 뭔가를 조작하니까 작동하니까 그러니까 오퍼레이트라고 해서 작동이라고 하면 훨씬 더 우리 알아듣기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작동을 해보니까 조작적 행동 작동을 하니까 막 움직이다가 작동이 돼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나오든지 그러면 개 같은 사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뭡니까? 먹고 싶으면은 가서 그걸 누르게 되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그걸 알게 되고 아니면은 뭐 사람이 주인이 그걸 이제 좀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인간도 그렇게 조작적 조건 형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강화, 소구, 자발적 회복, 변별 자격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스키너가 말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럼 강화, 소구, 자발적 회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제 책에 보면 206페이지에 있어요. 206페이지에 보면 강화, 소거, 자발적 회복 이거는 이제 강화는 뭡니까? 강화는 어떤 행동을 습득하게 하고 그 빈도를 증가시키는 과정 이걸 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행동을 강하게 하는 게 이제 그 의미인데 강하게 한다는 것은 그 행동의 빈도나 강도, 지속 시간의 측면에서 강하게 한다는 건데 강화에는 이제 더 강화라는 말은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이제 플러스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플러스 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화. 그러면 정적인 강화는 정적인 강화도 있고 부적인 강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강화는 학습자에게 좋아하는 보상을 제공해서 그 행동의 빈도를 강화할 때 사용하는 용어고 부적 강화는 학습자에게 싫어하는 고통을 제거해서 그 행동의 빈도를 더 많이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화는 우리가 이제 강화한다는 건 동기화해서 더 많이 하게 한다는 거죠.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가 있고 벌이 있어요. 여기는 벌이 안 주역에는 벌이 안 나오는데 강화라는 게 강화가 있고 벌이 있거든요. 처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쭉 207페이지에 보면요. 부적 강화는 학습자가 싫어하는 고통을 제거하는 거고 그 행동의 빈도를 강화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손을 들었을 때 초콜릿을 하나씩 주면 아이들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손을 더 많이 들게 되는데 이때 초콜릿을 주는 것을 정적인 강화라고 하고 초콜릿은 정적인 강화물이 된다는 그걸 하게끔 한다는 거죠.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 강화. 빈도를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하게 하는 거 이게 강화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부적 강화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방과후 청소를 면제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부적 강화입니다. 흔히 부적 강화와 혼돈하는 개념으로 처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강화시켜 주기보다는 그 행동을 제거하거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때 벌이나 고통을 주는 거 줌으로써 그런 행동을 억제시킬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처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211페이지에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요걸 지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뒤에 가서 할게요. 뒤에 가서 다음 절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강화는 부적 강화가 있고 이제 정적인 강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강화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더 하게끔 하는 거예요.
더 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서 더 하게끔 하는 게 이제 강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거는 뭐 했던 걸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형성됐던 걸 없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소거고, 자발적 회복은 앞에서도 했죠. 앞에서 자발적인 회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 20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자발적 회복은 소거된 것처럼 보이는 조작적 행동도 자발적 회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무조건 자극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조건 자극만 계속 제시하면은 적극 자극에 대한 조건 반응 이 발생하지 않아 소거가 일어났을 때, 소거가 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조건 자극을 다시 제시하면 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자발적인 회복이다. 그러니까 안 했던 걸 다시 하니까 다시 일어나면 이걸 이제 자발적 회복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변별 자극이라고 있어요. 변별 자극은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학습 과정에 관여되는 여러 가지 원리를 제시했는데, 변별 자극은 스키너 상자 안에 넣어둔 동물에게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구별해주는 자극을 말해요. 스키너 상자 안에 있는 쥐에게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장치를 통해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학습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험 장치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실험 상자 안에 전구에 빨간 불이 들어올 때만 먹이가 나오게 하면 쥐는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하고,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쥐는 전구의 빨간 불빛이 변별 자극을 학습하여 지렛대 누르는 행동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키는 일상 행동이 어떻게 변별 자극과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예를 들고 있는데, 과손의 경우에 빨갛게 익은 사과는 달고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은 시다고 할 때, 빨간색은 따서 먹으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려주는 자극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소 지을 때 그에게 접근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찡그렸을 때 그럼 접근하면 거절 같은 혐오적인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 한 타인의 표정은 우리에게 그에게 접근할 가능성을 통제하는 변별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때 보통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 용돈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그래 좋아 하면서 이렇게 용돈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용돈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변별 자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화는 요것도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말할 때 어떤 단어의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화받은 아동은 강화받은 적 없는 다른 단어의 복수형도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강화는 특정 반응뿐 아니라 동일한 일반적 부류의 다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에는 다 반응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일반화라는 겁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요. 그리고 강화 계획입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강화는 매우 중요한 학습의 요소입니다. 조건 형성의 요소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강화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강화의 효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강화에는 유기체의 반응률 및 시간 경과에 따라서 강화를 주는 계획을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화 계획이라고 하고, 또 1차적 강화물, 2차적 강화물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그럼 1차적 강화물은 유기체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강화물이 1차적 강화물. 2차적 강화물은 유기체의 행동을 바로 증가시키지 못하고 하지만 1차적 강화물과 연합해서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쿠폰이나 토큰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볼 수 있는데, 1차적인 강화물은요, 우리가 보면
쿠폰이나 토큰으로 유기체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유기체를 직접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강화물과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강화의 기능을 갖는데 2차적 강화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다라는 거죠. 돈은 여러 종류의 1차적 강화물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된 강화물이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유기체가 어떤 행동을 한 결과가 스스로에게 유리하면 그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행동의 결과로 주어진 것으로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자극을 강화물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강화물은 1차적인 강화물과 2차적인 강화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음식이나 물과 같은 것이 이제 되는데 당장 배고픈 유기체에 음식으로 만족을 주는 것으로서 바로 다음 행동으로 전가시킬 수 있어요. 반면에 2차적 강화물은 유기체의 행동을 바로 전가시키지는 못한다. 그래서 1차적 강화물과 연합해서 행동을 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돈이다. 돈 이제 쿠폰이나 토큰 더 좋은 거는 이제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벌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조작적 조건 형성의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그런 주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쉬었다가 3교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